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임 회사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게임 회사요? 네. 차랑 게임은 또 무슨 상관이에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모두 숨어있는 차,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뉴스들 저희가 토요일마다 정리해드리죠. 자동차 연구소 티키타카의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는 차 얘기를 모르면 주식도 못하게 생겼어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업계 중에 하나가 아마 자동차 산업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차 회사 아닌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거부터 좀 물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좀 차랑 상관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탐낸다. 제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죠? 네, 진짜예요. 이거 왜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또 사물 인터넷까지 발전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동차는 중공업이나 경공업 그리고 광업까지, 그러니까 철강, 화학, 정유 같은 2차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고 교통체계하고 통신을 하거나 다른 차하고도 통신을 하는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동만 편하게 도와주면 됐는데 이제는 차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차를 다루고 또 움직이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건데, 아까 하나의 컴퓨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매일같이 만지는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까이 있네요. 네. 저 완전 이해해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있죠. 이게 크기만 다를 뿐이지 활용하는 방법이나 작동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용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던 회사들이 이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색 포털이나 플랫폼 회사, 심지어는 게임 회사에서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이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말 좀 뭐하지만 구글은 인터넷 회사 아닙니까? 인터넷도 하지만 온갖 거를 다 하기 때문에. 아니 구글이 차랑 무슨 상관이에요? 구글에서도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프로젝트가 잠깐 중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자동차에 생각보다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카요. 네. 그 희한한데요? 구글카도 희한하지만 네. 이제 구글의 이야기를 하면은 애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애플카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 이제 존재가 좀 밝혀졌는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이거든요.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개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나온 거는 없어요. 2021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에서 애플카가 이제 현대차와 애플이 좀 공동으로 개발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 발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동차로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플하고 현대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딱 그려지는 상은 애플은 두뇌를 만들고 하드웨어는 현대차가 만든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몸에 애플의 머리와 심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또 애플이 직접 차를 다 만들려는 건가? 제2의 테슬라가 되는 건가? 진짜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구글카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글은 욕심을 조금 버렸어요.
자동차 자체를 스스로 만들진 않겠다. 하지만 자동차가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누군가와 손을 잡든 아니면 공장을 사든 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두뇌와 심장은 우리 걸로 집어넣겠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기 차 안에서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걸 다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히는데 자율주행을 차가 알아서 한다.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임 회사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게임 회사요? 네. 차랑 게임은 또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차 안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거를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차 뒤에 앉아서요. 뒷자리에 아니요. 앉아서는 할 수 있죠. 운전석에서. 운전석에서 하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테슬라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직접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레이싱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움직이면서는 못해요. 딱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앉아 있을 때는 저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안에서 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핸들을 돌리잖아요. 밖에서 볼 때 차 바퀴가 계속 움직여요. 오. 그래서 멈춰는 있기는 한데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 애매한데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거 운행 중 게임 가능으로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의견 주세요. 네, 사실 음주운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고 영역의 확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은 왜 차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게임이나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회사나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콘텐츠 회사들이 네, 그 중에서도 게임 회사가 조금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게임을 만들 때 게임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게임 캐릭터가 어디에 뭐 산을 올라간다거나 어디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가거나 멈추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션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자동차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그런 움직임을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하고 직접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리얼타임 3D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이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하고 가까운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주변 환경들을 파악하는 것 말고도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시스템 중에서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리얼 엔진? 네. 리얼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리얼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오픈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던 문구가 있는데 언리얼 엔진으로 리얼하게 하지만 리얼하지만 얼리얼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 앞으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리얼이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를 경험하게 해준다.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가상 현실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게임이나 영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SF 영화들 대표적인 거는 뭐 아바타 같은 그런 영화들을 만들 때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제 환경들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하지만 이거를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래픽들은 다 이 얼리얼 엔진 같은 이 가상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 기존에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잘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집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서 계속 우리 기자님이 전제하는 게 자동차용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는 뭔가 좀 다릅니까? 사실 자동차용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자동차들은 움직이는 데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보니까 이 움직일 때 길을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운전하면서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
운전하다가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개발이 된 것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다 보니 기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능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을 계속 더 씌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편하자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샀는데 오히려 사용하기가 더 불편해졌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된 건데 아까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커다란 움직이는 컴퓨터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커다란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용 이 운영 체계를 자동차에다 접목시키는 거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움직이는 거대한 스마트폰, 나를 먼 데까지 데려다주는, 이거 재밌는데 점점 흥미진진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이 똑똑한 전화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기능이 되게 많다는데 제가 쓰는 건 몇 개 없거든요. 걸고 받고 깨톡하고 돈 좀 보내고 사진 찍고 땡. 되게 근데 많은 걸 하시네요. 기능이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도 기능이 많은데 사실 다 몰라요. 뭐뭐 할 수 있는지. 그 자동차도 살 때 설명서 주는 거 아세요? 진짜 그런 게 있었나요? 읽어본 적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건데 네. 저도 사실은 제 차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다 모르거든요. 자동차 전문 기자도 다 모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주로 쓰게 되는 기능들만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싶은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동차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이제 기능들을 봤을 때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자동차를 비슷하게 만들어 두면은 그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손에서 손에 들고서 움직이는 장비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더 씌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기능을 온갖 걸 넣어봐야 그 사용자 패턴에 맞지 않으면 안 쓰니까 그 UI에 맞는 기능을 집어 넣어보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첨단 기능이 많아진다, 뭔가 옵션이 추가된다. 이거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추가하면은 되게 비싸지던데. 그렇죠.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신차 출시하거나 신제품 나오고 했을 때 네. 첨단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을 올렸다는 이야기구나. 사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기되는 불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옵션질했다. 가격으로 장난질을 쳤다. 옵션을 거의 사실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거기다가 또 진짜 필요한 기능은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는 무슨 패키지로 묶여서 가격도 비싸져요. 나는 내비게이션 하나만 추가를 하고 싶은데 무슨 라이트가 같이 묶여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이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아니냐 이런 기능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옵션을 다 빼버리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차를 좀 구매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구매력이 있으셔야 되다 보니까 네.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니까 차가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 나는 이거 말고 그냥 다른 거 좀 옛날 거를 사거나 아예 옵션에 다 빠져 있는 거를 살래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자동차는 사실 그 뭐 좀 바뀌었다 하면 몇백만 원이 훌쩍 올라가 버리잖아요. 쉽게 올라가죠. 최정필 기자님 오신 김에 이거는 꼭 취재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계약해놓고 인도 받을 때까지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 계약 시점 가격이 아니라 오르고 난 값에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1억이 있어요? 사실 이 계약금과 이제 계약서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계약 인도 시점에 계약서에서 이제 차 인도 시점의 가격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회사가 차를 못 만들어서 늦게 줘서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먼저 산다고 한 사람은 그 값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좀 크게 제기를 하면은 내린 가격으로 다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최근에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테슬라가 이제 가격이 가장 많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2년 전에 계약을 걸어 두신 분이 계셨어요. 2년 전에. 네. 근데 2년 전에 계약을 걸은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나는 이 가격에 못 산다. 취소할게요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할인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사이에 오르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 보니까 아, 테슬라 무슨 코인입니까? 네. 시가죠. 아 그래요. 그 뭐 광어 도달이라는 얘기가 한동안 네, 있었어요. 맞아요. 가금발이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아이, 이력이 있어요.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 자동차 브랜드가 사실 되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특정 브랜드가 아니면은 요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도들 뭐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든지 옵션을 새로 한달지 이런 것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사실 외관이 아니거든요. 실내를 가장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실내에서의 이 자동차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또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과 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이 구글에서 개발을 한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볼보 그리고 폴스타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금 변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휴전 국가다 보니까 이 지도를 해외 기업에다가 반출을 하는 게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다르게 좀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직접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구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국내 업체가 다시 한번 손을 본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티맵을 제공을 하고 있는 티맵 모빌리티라는 곳에서 이 지도 데이터를 좀 바꿔서 다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업체들, 조금 특이한 업체들도 이런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경험이 늘어난다는 건 소비자들 입장에선 좀 설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자동차에 야심차게 투영을 했는데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진 기능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은 이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이 현대차 그룹에서 개발을 했었던 솔라루프라는 게 있거든요. 솔라루프 일단 솔라 태양이 연상이 돼요. 네, 태양광 발전판을 자동차에다 부착을 해보자 이 아이디어였어요. 아 태양광 발전판을 네, 차 머리 위에 얹어보자. 네. 사실 요즘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햇빛도 좀 짱짱하게 잘 드는데 네. 이거 가지고 발전을 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괜찮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당시 기준으로 금액이 한 13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조금 고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주행 거리를 늘려주면은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간으로 충전을 했을 때 1,500km를 더 주행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500km. 네. 그러면은 1,500km다. 서울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더 가고 그 정도네요. 네. 실제로는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거죠.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장마철에는 100% 사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우리나라의 일일 평균 일조량을 6시간으로 봐서 6시간을 다 충전을 했을 때 1,500km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비도 많이 오죠. 미세먼지도 많죠. 날씨가 굳다 보니까 이렇게는 조금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하 주차장에 가면 안 되겠네요, 충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야외 주차장이 많지 않은 구조고 네.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요거는 그래서 이 옵션은 살아 있어요, 사라졌어요. 2019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난해 9월 달에 공식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아, 단명했군요. 네. 또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재밌네요. 차 안에서 노래 많이 부르시잖아요. 차 안에서 노래 많이 합니까? 혼자 운전하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좀 졸음도 쫓고 심심하니까 음악 틀으면서 다니시면서 노래도 좀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기대되는데요. 차 안에서 저는 노래 별로 해본 적 없는데 나중에 공개 방송하면은 저희 브리핑하는 4집 가수 기자 계시거든요. 네. 두 분 듀엣 한번 기대해 볼게요. 차 안에서 노래를 많이 한다. 네. 일단 한 자락 깔아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다음요.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노래방 기능이 차에 들어가 있어요. 아, 노래방 기능이요? 네. 이게 모든 차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 이제 특정 차종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래방 기능을 개발을 한 게 노래방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TJ 미디어거든요. TJ 미디어에서 이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아주 야심차게 밝히면서 추가한 기능이 차 안에 노래방 기능을 넣어둔 거예요. 사실 차 안에서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자율주행과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을 때 딱히 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차 안에서 자율주행이 좀 더 확산이 됐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네. 이 노래방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흥의 민족이다. 차 안에서 자율주행하면 100% 앞으로는 노래방이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은 그 구입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재밌는 소식 많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티키타카 카 매거진의 최정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